중국과 무디스가 결국은 미국 증시를 오늘은 좀 끌어내렸다라고 볼 텐데 그 재료의 무게에 비한다면 그래도 선전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낙폭이 그래도 제한적이었거든요. 다우지수가 0.5% 하락했고 S&P 500 0.4%, 나스닥 지수도 0.8% 내렸습니다. 오늘 일단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 건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인데요. 중국이 어제 무역 지표들 발표를 하면서 수출입 관련 지표들이 좀 나왔었죠. 근데 이때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 7월 수출이 14.5% 감소했고요. 수입이 12.4%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두 자릿수 감소를 한 건데 6월에도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수출 감소가 어디서 이렇게 많이 봤나 했더니 미국에서 거의 23%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게 23%나 감소를 한 겁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고 관세 매기고 이러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많이 좀 타격을 입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더 고민스러운 거는 요 수입이에요. 수입이 지금 12.4% 감소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한 5% 감소를 예상을 했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중국의 내수 소비도 별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이 그만큼 막히면 이 안에서 뭔가 그나마 소비로 이걸 경제를 끌어가야 되는데 내수도 그만큼 안 좋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수입마저도 그렇게 줄어든다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매우 큰 수요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혀버리니까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 이게 좀 많이 커졌다라는 점. 그게 결국은 미국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평가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10개 은행, 그러니까 일단 작은 은행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신용등급을 강등 조치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사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한 4, 5시쯤에 우리 먼저 알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증시에는 오늘 반영이 된 거죠. 소형은행 10곳에 대해서 신용등급 강등했는데 그냥 딱 보면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잘 모를 텐데 M&T 뱅크, 웹스터 파이낸셜, 어소시에이티드 뱅크코프, 피나클 파이낸셜, 풀턴 파이낸셜 등 10개 작은 은행들, 대출 은행들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모두 강등 조치를 했습니다. 은행마다 다 등급이 다르니까 그 등급 하나하나 표시할 수는 없고 그냥 강등 조치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얘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그게 예금에 대한 이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게 비용이 부담이 커졌고 그리고 최근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팬데믹이 끝이 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재택근무가 자리를 잡은 것도 있고 경제 상황도 약간 둔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해준 게 많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이 채권이 부실화되는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들의 신용등급을 강등 조치했고 여기에다가 중형은행 6곳에 대해서 얘들에 대해서도 등급 하향 대상, 그러니까 검토 대상으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보면서 그러면 결국은 경고죠. 얘네도 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경고. US 뱅코프,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이런 은행들이 하향 검토 대상에 포함되는 6개 은행이고요. 이 밖에도 11개 은행에 대해서는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것도 사전 경고예요. 일단 등급 전망을 낮추고 나면 그 다음 등급으로 이어지는데 이 부정적 등급에서 얘들이 막 뭔가 개선이 되고 하면은 등급 전망을 먼저 안정적으로 높이고 이런 절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도 부정적이면 등급 하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11개 은행에 대해서는 등급 전망도 낮춰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치사가 국가신용등급을 후려친 데 이어서 이제 바로 무디스가 은행들, 경제의 어떤 중심에 있는 은행들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강등 조치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이제는 좀 커지는 거죠. 일단 피치사가 등급 강등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 시점에 왜 하고 이랬는데 무디스가 은행의 등급을 강등한 데 대해서는 그런 반론을 제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상황이 어려운 게 팩트니까. 그러니까 좀 더 긴장을 하는 것 같고
무디스가 되게 영악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지금 피치하고 S&P는 미국 국가신용 등급을 AA 플러스를 가지고 가는데 무디스만 지금 최고 등급인 트리플 A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무디스 입장에서 국가신용 등급을 낮추기에는 뭔가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이들도 미국의 눈치를 보거든요. 신용평가사들도. 눈치는 보이는데 딱 상황이 봤을 때 이런 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가는 것도 뭔가 그것도 좀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은행부터 건들고 반발이 없을 것 같은 소형 은행 10개 등급 낮추고 중형 은행들에 대해서는 이제 낮출 수 있다라는 경고 날리고 있고 뭐 이게 약간 단계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점점점 이제 사이즈 큰 은행들로도 갈 수 있다라는 이게 그러니까 은행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자극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부분의 이슈가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또 지금 등급 강등은 했지만 다 작은 은행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요 정도로 넘어가는데 하여튼 이 흐름들은 좀 봐야 할 그런 이슈가 됐다라는 거 요거는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무디스에서 딱 실적 발표가 이제 대부분 마무리가 되니까 2분기 실적 보니까 이 은행권 특히 중소형 은행권 상황이 좋지 않아라고 하면서 충분한 명분 만들기를 하고 나서 이제 등급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지방은행 시스템 우려로 확산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이슈라는 거 저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중국 무디스 요 악재가 간밤에 많이 부각이 된 건데 요 이슈 자체의 무게에 비하면 확실히 좀 낙폭은 제한적이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요런 때 또 월가의 은행들이 같이 또 이게 뭐가 안 좋을 때는 계속 안 좋은 내용들이 더 부각이 되고 그죠? 시장이 좋을 때는 좋은 내용들이 부각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감안을 하고 봐야 되겠지만 JP 모건에서 또 이런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경제에 대해서 다소 좀 과하게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제 막 경기 침체 없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소 이 낙관론이 너무 나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낫겠다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그동안 우리가 계속 소개됐던 낙관론하고는 이제 좀 톤이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JP 모건도 그랬고 오늘 크레딧 스위스도 글쎄요 올해는 잘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내년의 경기가 사실은 걱정된다. 아마 긴축에 대한 그 효과들이 영향들이 내년에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크레딧 스위스도 우리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 점점 부정적인 관점을 갖게 된다. 라고 그러니까 JP 모건과 거의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오늘 좀 묶어서 많이 좀 나왔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종목 뉴스들도 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요 새로운 AI 칩 GH200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최신 제품이 H100이잖아요. 근데 요 H100의 메모리가 80GB라고 하는데 요 GH200은 141GB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큰 만큼 더 많은 용량을 처리할 수 있고 그만큼 속도도 더 빨라지는 요 이제 신제품을 공개하면서 내년 2분기에는 실질적으로 판매까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 데이터 센터 확장을 위해서 이거는 특별히 또 설계한 칩이다라고 언급은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주가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우리 이제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어라고 이제 알린 거니까. 근데 이렇게 기업들이 계속 AI와 관련해서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라는 거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깜짝 실적 내면서 애플은 죽을 썼는데 아마존은 많이 그때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오히려 투자 매력이 더 높아 막 이랬었는데 아마존이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네 10월에 19개 나라에서 프라임 빅딜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원래 이 프라임 데이는 아마존이 연 1회 했던 거예요. 여름에 그죠? 한 7월이나 이런 때 많이 하던 건데 작년에도 가을쯤에 한번 했었고 올해도 10월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아직 날짜를 픽스시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하겠다라는 계획만 공개를 한 건데
지난 7월에 2일간 이 프라임데이 했는데 뭐 성과가 매우 좋았죠. 미국의 온라인 판매가 6% 넘게 증가하는 등 뭐 거의 뭐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라고 아마존 측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지금 다들 많은 소비자들이 경기 상황이 그래도 안 좋다 보니까 조금 할인되는 내용들, 할인을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할 것도 조금 미루고 있고, 요거를 이제 기가 막히게 또 딱 캐치를 해가지고 우리 10월에 또 할인은 살 거야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요 효과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아마존이 이번 2분기 실적이 매우 좋았던 것도 그 7월에 했던 그 프라임데이의 그 효과라는 것도 있거든요. 일부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래서 이번 10월에 열리는 프라임 빅딜데이도 잘 마무리가 된다면 아마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도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